장례식 뒤 간신히 몸을 숨겼지만 곳곳이 쥐레받친 부세미의 험난한 무창 생활이 전개되었습니다. 숨고르기차 느슨해졌던 3화와 달리 4화에서는 다시금 텐션이 조금 회복되었는데요. 인터넷과 휴대폰을 비롯해 촘촘한 CCTV까지 사람들이 영원히 찾지 못하는 곳으로 잠적해버리기에 현대사회는 녹록치 않습니다. 지난 3화 말미 김영란은 이미 이선 유치원 원장 이지선에게 부세미로 학력과 경력을 위조해 잠입한 사실을 들키고 순순히 정체를 밝혔습니다. 유치원의 진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지선 원장의 열망은 이를 두고 하나님도 용서하실 거짓말이라며 도리어 부세미의 말로 각오를 다집니다. 거짓말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들키면 나쁜 거지. 그간 차도녀의 정석을 보여주었던 서재희 배우님의 능청 연기는 주인공급 분량을 가져가기에 충분해 보이네요. 애끓는 효심으로 가선영은 29살 새엄마 김영란을 경찰에 실종 신고합니다. 통상 성인은 실종 신고를 해도 생활 반응이 없으면 찾을 수 없고 실종자 본인이 거부하면 연락처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사안인지라 윗선의 전화 한 통에 바로 타당한 사유가 많다며 실종 신고로 전환됩니다. 이에 질세라 가선우는 본인 수준에 맞게 흥신소 직원들과 김영란 그리고 모친 김소영을 쫓습니다. 효소를 이용한 조격으로 익숙한 듯 사기를 치고 있는 사장 현옥이 과거 다단계로 같이 감방 생활을 했던 김소영과 절친한 점을 간파하고 방문했죠. 통쿡에 1,800만원어치 효소 10병을 사버린 뒤 김소영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주문합니다. 김소영과 절친했던 현옥은 마지막 우정 한가닥에 꺼림직했는지 김소영의 근황과 거처를 넘기고 김소영에게 조심하라 바로 연락합니다. 전과삼범 김소영이 이를 눈치채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었죠. 가성라면 공장에서 일하는 김소영을 흥신소 직원들은 금세 찾아내고 잔머리를 빼면 서러운 김소영은 그 와중에도 가선우에게 영란이가 있는 곳을 알 것 같다며 거래를 하네요. 알아낸 정보를 넘기고 받은 돈으로 럭셔리 호캉스를 갔을까요? 나름의 방법으로 모친의 유산을 끝내 손에 넣고 가성그룹의 사장 자리도 꿈꾸는 가선우입니다. 걔 돼지한테 앞보이면 네가 걔 돼지 되는 거야. 알아들어? 라며 가선영은 동생의 뺨을 후려치죠. 가선우가 이후 6천억의 가성기업을 팔아먹으리라 다짐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선영은 김영란이 어디에 있냐 으름장을 놓으며 끝내 이 변호사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집에서 쫓아냅니다. 저택을 차지한 가선영은 최집사와 양철수를 불러 3개월 뒤 주총과 회장 선임 전 가성호 회장의 유언장을 찾으려 하이에나처럼 온 집을 헤집을 것 같네요. 김영란이 부세미로 살아남는 과정 안에는 싱글데디 전동민과의 서사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전동민은 의심의 끈을 아직 모두 내려놓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세미로 알고 있는 영란이 사람과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알 수 없는 사연을 짐작하며 점차 마음을 열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아끼는 공룡핑이 터져버린 대참사가 아니라면 그래도 제가 봤을 땐 괜찮았던 호신술 수업이었는데요. 안전장치 없이 진행되어 위험했다며 날을 세웁니다. 서울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켜 무창으로 온 거냐, 도대체 왜 부창에 온 거냐 따져 묻는 건 선을 넘은 발언이었습니다. 바람이 빠져버려 공룡핑에 하나둘 심폐소생술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어른들을 저항 없이 터지게 했네요. 유치원 원비 중 일부를 공과금으로 쓴 걸 까맣게 잊은 이지선 원장이 봉투가 빈다는 이야기에 영란은 전력질주의 교구 판매 담당자를 절도범으로 신고해버립니다. 이지선 원장의 오판으로 신뢰관계가 회복되지 못할 상황이 되자 영업실적이 절박한 담당자의 교구를 모두 사는 것으로 영란은 사과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신이 나쁜 사람도 약한 사람도 아니라는 영란에게 오해가 많았다며 전동민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돈보다 중요할 때가 있다 교과서처럼 이야기합니다. 영란은 동민에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겐 진심 어린 사과보다 이 방법이 더 좋을 때가 있다며 본인 삶을 투영해 답하죠. 월세에 포함된 저녁 식사를 영란과 전동민, 아들 전주원이 함께 먹는데 꼭 미래의 새 가족을 예고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해주는 게 관례인 환영회도 영란이 직접 진행한다고 하자 전동민은 유치원 교사가 이렇게 돈이 많냐며 또 의심해버리죠. 설치해둔 여러 대의 CCTV가 들킬까 영란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제 집에 방문한 전동민의 몸을 돌려 안아버리는데 친구 서태민이 예언한 대로 이성과 감성이 충돌해버렸어요. 그날 이후 동민은 영란에게 빠지고 영란 역시 유치원 부지를 사들여 요양원 사업을 하려 도끼가 잔뜩 오른 강성태가 함부로 대하는 걸 막아준 동민에게 호감을 가지게 될 예정입니다. 사화 최고의 복병은 영란과 기필코 친구가 되고 싶은 백혜지였습니다.
눈치가 백단인 백혜진은 방에 들어갔는데도 사라져버린 이 돈을 보고 비밀의 방이 있다 직감합니다. 아무도 없는 어느 오후 비밀의 방을 찾으려 갖은 노력을 다하죠. 그러다 책상에 놓여있는 빨강 만년필을 들자 비밀의 방 문이 열리고 궁금하던 친구 김영란의 행방을 찾아내고야 맙니다. 예고 분석에서 짚어본 대로 부세미 이력서를 발견한 손은 백혜지의 손이었어요. 부세미 이력서와 이선 유치원의 사진을 확보한 백혜지는 짐을 모두 다 들고 캐리어를 준비해 영란의 앞에 나타납니다. 친구라 부르는 맑은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기, 다들 보셨나요? 혜지의 호기심과 욕심을 이 변호사가 너무 과소평가한 결과네요. 사실 이 변호사는 그간 의문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며 혜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집안을 구석구석 닦으라고 주문하면서요. 교통사고사로 위장해 살해된 가성호 회장의 혼외자 예림의 죽음처럼 무창에 숨어든 부세미를 찾아올 살인 청부업자와 그 살인을 의뢰할 가선영에게 부세미의 거처에 대한 정보가 흘러들게 하는 중간 역할로 혜지의 호기심을 자극했을 겁니다. 뻔히 보이는 정보를 가선영에게 가져다 줄 걸로 생각했던 백혜진은 의외로 미망인 김영란을 택했습니다. 혜지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려 방문한 최 집사와 양철수는 이제 우리가 같은 편이라며 영란이 어디에 있는지 수억짜리 정보를 공유해달라 회유하죠. 가선영을 위해 법정 증언만 잘하면 복직도 되고 수고비도 주신다 하셨다면서요. 이에 혜지는 영란이 아직 어디 있는지 모른다 시치미를 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혜지는 알아낸 정보를 직접 가선영과 거래할 가능성도 열어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선 선택은 그보다 돈이 많은 미망인 김영란 쪽으로 방향을 돌려버린 거죠. 영란 또한 이렇게 된 이상 백혜지를 구슬려 원팀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백혜지는 가선영에게 붙는 것과 직접 상속자인 영란 곁에 있는 것 중 득실을 따져가며 오로지 본인의 이득을 위해 외줄타기와 같은 상황을 함께 하리라 추측됩니다. 나아가 결국 영란의 편에 선다면 소시오패스 가선영이 전체 예고에서 거꾸로 매달아가면서까지 협박하는 피해자가 백혜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한편 CCTV가 이렇게나 많은 가선가에서 이 비밀방을 감시하는 CCTV는 없을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비밀의 방이라는 선을 넘어온 백혜지도 이 돈을 내쫓고 유언장을 찾으려 온 집을 해집을 가선영의 행보도 사실은 죽지 않은 회장이 지켜보며 녹화하고 있지 않으려나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가성호 회장 사망 당시 현장은 보는 눈이 많다며 이돈 변호사만이 들어가 수습했었고 최근 이돈이 준비하는 토스트가 꼭 2인분 같았죠.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계셨습니다. 회장은 더 큰 내일을 위해 혹시나 살아있지 않을까요? 회장이 살아있다면 그만한 반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4화 리뷰와 5화 예고 분석이었습니다. 지뢰밭이 늘어가는 무창에서 부세미의 잠적이 언제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 남은 4주간 월요일과 화요일 밤 10시 ENA와 티빙에서 함께 하시죠. 저도 함께 달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드라마 리뷰는 드리당.